길냥입니다. 제가 5달 전에 김포공항 앞을 주목하라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요지는 미래의 마곡의 중심은 현재의 마곡지구하고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두 지역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방화동, 공항동 지역은 미래에 상당히 달라진다. 그 내용이었어요. 지난 5개월 동안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동영상에 따라서 다 제가 한두 번씩 다 언급은 했던 겁니다. 한데 따로따로 언급했으니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게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일부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은 10년 뒤, 아니 5년 뒤만 내다봐도 부동산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중에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와 마곡역 사이 공항대로의 변화. 현재 5호선 마곡역에서 발산역 사이 공항대로는 굉장히 번화합니다. 현재 마곡의 중심이 여기하고 마곡나루역 그 부근, 거기에요. 5호선 마곡역에서 송정역 지나서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까지는 횡댕그레 합니다. 건물도 대개 3층짜리, 5층짜리 다 오래됐어요. 꾀재재하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서울 시내의 그 전형적인 변두리 동네 또는 인천이나 경기도 그 수도권 외곽 지역의 그런 분위기라고. 마곡지구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도 그래요. 근데 서울시하고 강서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000세대, 7,5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그냥 다가구촌 빌라촌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별로지. 하지만 신규 아파트, 신규 주택 한 7,000, 7,500세대. 오피스텔까지 합치면 거의 8,00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지, 8,000세대가 넘는구나. 9,000세대? 1만 세대 가깝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교통 인프라 확충. 제가 몇 달 전 수명산 파크 분석하는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경전철 목동선이 원래는 신월사거리역까지만 오는 거였어요. 그게 화곡로 교차로 입구, 외발산 사거리, 국립항공박물관, 김포공항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남부 순환로 김포공항 구간이 지하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곳은 아닌데,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12만 평이 개발될 가능성이 이제 생겼죠. 5호선이 김포하고 검단 쪽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지역의 호재가 굉장히 많죠. 자, 첫 번째, 김포공항 교차로 입구에서 마곡역 사이 공항대로의 변화. 우선 이 5호선 마곡역 북쪽 지역에 바로 붙어서 강서행정타운 마곡마이스, 마곡원웨스트가 있는데, 마곡마이스하고 원웨스트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근데 아직 비어있지. 크레인만 서있죠. 강서행정타운은 이제 강서구청을 비롯해서 강서구 우회, 보건소 등 요거 들어서는 건데, 이게 2027년? 그쯤 완공될 거예요. 아마 강서구청은 내년 정도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들어서면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부군인데요. 김포공항 교차로 바로 앞에. 여기가 참 위치가 좋은데 김포공항이 지하철 5개 지나잖아요. 근데 바로 앞쪽이라고. 여기 부근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공항시장 정비 사업도 있고 12월 15일 날 아시아투데이라는 자그마한 언론에 나온 기사인데 강서구 송정역 일대 용적률 최고 600% 재정비 허용. 방금 봤던 그 지역이죠. 딱 그 지역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송정역 일대 용적률 최고 600% 최대 3,000제곱미터 규모로 재정비가 진행될 전망이다. 3,000제곱미터면 1,000평 정도 되죠.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구형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근본 심의 내용은 공항동 50-1번지 1원 여기입니다. 송정역 좌측지역 역세권 청년주택이 해제되고 지난 2월 17일 환원됨에 따라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구역면적 일부 추가 412제곱미터 증가 최대 개발 규모 간선부 3,000제곱미터 이면부 1,500제곱미터 용적률 기준 500% 허용 600%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본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대상지를 주변 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춘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기사 자체는 큰 기사는 아니에요. 그냥 단신성 기사지. 여기에 청년 역세권 주택을 계획을 했었는데 뭔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제가 됐고 그래서 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바꿨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주목되는 건 서울시가 김포공항 교차로 앞에 있는 이 지역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고 준주거 지역이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김포공항 복합개발하고 여기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업 거기 주차장 그다음 공원 있다고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버티허브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금 봤듯이 자 이렇게 됐죠. 요 부분입니다. 제가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은 상업지역이고 요 노랗게 표시된 곳은 준주거 지역이에요. 여기는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500%잖아. 상업지역은 최대 몇 프로까지 나오지? 1000%까지 나오던가? 아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높은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미 공항시장 정비 사업이 여기입니다. 여기 공항시장역 바로 좌측 부분 붙어 있는 곳 여기가 사실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좀 늦어지고 있지만 꾸역꾸역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항시장이 이제 재래시장이죠. 면적은 4,500평인데 이제 용적률 480%를 적용해서 아파트 200세대하고 오피스텔 500세대를 들어서게 할 계획입니다. 시공사는 한화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합원은 170명이고 여기 공항시장은 이미 상인들이 몇 년 전부터 영업을 중단했어요. 완전히 비어 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공항시장 그 주변으로요. 오피스텔이 신축으로 한 4개 동, 5개 동 정도가 이미 들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가보면 오피스텔 들어선 그 지역 바로 옆에 보면 무슨 뭐 슬럼과 같아. 완전히 막 영화에서나 보는. 근데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표시를 했는데 교차로 입구 바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원래는 3층인가 4층짜리 30년도 넘은 아주 낡은
그 상가가 있었어요. 그게 부서지고 크라운 팰리스 신축 상가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1년 전부터 공사 시작한 것 같은데 거의 높이는 다 올라왔더라고.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군부대 때문에 방화대로하고 공항대로가 못 만나고 딱 막혀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9단지, 여기가 10-2단지, 내년에 사전청약 하는 곳, 바로 요 자리인데, 요 북쪽 지역이라고, 여기를 보면, 지도상에는 강서구 공항동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라고 써 있어요. 역세권 청년주택, 여기가 176세대인가 들어설 거야, 아마. 여기 삼성전자 마곡 서비스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옆쪽으로 오피스텔 2개 동 지금 공사 중이에요. 하나는 더 트루웰 마곡 HQ, 또 하나는 헬리그라프 마곡 에디션 오피스텔. 요 헬리그라프 마곡 에디션 오피스텔 여기가 옛날에 고물상이었을 거야, 이게 아마. 역세권 청년주택 자리, 거기가 KT 강서지사였고, 더 트루웰 마곡 HQ, 이 오피스텔 자리가 에어포트 호텔, 그거였을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슬슬 송정역 일대 공항대로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화 뉴타운 3구역, 5구역, 6구역, 요게 다 합치면 3,600세대 정도 돼요. 원래 방화 뉴타운 8개 구역이 다 완공됐으면 7,000세대, 7,500세대 정도 됐는데, 뭐 해제된 구역이 있어가지고 절반으로 줄었죠. 6구역은 이미 철거 거의 다 진행됐어요. 3구역, 5구역이 아마 관리처분 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여기에서 3,600세대 들어서죠. 이 방화 뉴타운 이거 위치로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엠벨리 시세와 동급으로 가거나 신축 강세 분위기가 계속되면 오히려 살짝 앞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타운, 이 두 곳이 있습니다. 공항동, 여기 공항동 주민센터 동쪽 지역, 그 다음에 방화동 모아타운, 방화동 529번지 일대, 방화 뉴타운 2구역 바로 북쪽 지역입니다. 면적이 꽤나 넓어서 공항동 모아타운에는 한 1,500세대, 1,700세대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화동 모아타운은 한 1,200세대? 그러면 둘이 합치면 또 3,000세대 되죠? 그러니까 방화 뉴타운이 원래 계획 목표에 반쪽짜리가 낮지만 모아타운으로 보충이 가능한 거라고. 그 둘이 합치면 얼마 돼요? 6,600세대. 그게 있죠? 그 다음에 방화 뉴타운 4구역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가로주택 사업이 진행됩니다. 가장 빠른 곳이 지금이 시공사를 아마 선정했을 거야. 183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형 지주택이 있습니다. 공항동 주민센터 서쪽 지역. 태형 지주택은 448세대 계획인데 사업 시행 인가까지 다 받았어요. 이 정도면 거의 이제 95% 이상 온 거죠. 원래 지주택은 성공률이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에게만 권하는 게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공했어요. 이 공항동 주민센터 이 부근 송정역 남쪽 이 지역이 진짜 다 빌라 다가구밖에 없어요, 여기.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죠. 모아타운 면적이 3만 평이나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가 일부러 대규모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어때요? 분위기 많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군부대 24,400평 이 자리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이데일리에 나온 기사인데 SH 마곡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폭이 사업성 없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게 군부대란 말이에요. 자, 이 빨간색 선 안에 들어있는 게 24,400평이고 여기가 10-2단지 내년에 사전청약 하는 곳, 그
그다음에 여기 9단지 있고 밑에가 13단지 있고 삼성전자 있고 방금 설명했듯이 여기에 역세권 청년주택 그다음에 오피스텔 신축 2개 동 공사 중이고 그래서 이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좋죠. 군부대는 작년에 이미 다 이사를 갔어요. 비어 있다고. 방화대로하고 공항대로가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이제 만나게 된다고요. 위치 굉장히 좋죠. 근데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원래는 서울시가 1200세대 공공 아파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방부 땅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마곡이 뜨면서 이 땅값이 너무 높아진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서울시가 그 가격대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공공분양을 하기에는 너무 아파트 값이 높아진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는 LH에 SH는 서울시 산하고 LH는 국토부 산하잖아. 중앙정부에 국유지 위탁 개발 방식 검토 요청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또 아파트가 들어설지, 그러니까 LH 아파트가 들어설지, 아니면 요 위치가 너무 좋잖아. 마곡시구 바로 옆이잖아. 여기도 또 업무단지로 개발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근처 일대가 바로 완전히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군부대 자리가 2400평인데 이게 도로로 편입되는 게 한 3000평 될 거예요. 근데 그 남쪽 지역은 또 공항동 모아타운이라고 여기라고 여기. 여기가 뭘로 바뀔지는 주목되는데 그냥 제 뇌피셜인데 또 이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도로, 공항대로와 바로 연접한 부분.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10-2단지하고 9단지는 준주거 지역이에요, 여기. 마곡지구 엠벨리 아파트 가운데 7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는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500%라고. 왜 여기만 준주거 지역으로 해놨을까? 제가 봤을 때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나중에 재건축될 때 주상복합 들어서게 하려고 서울시가 미리 준주거 지역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기. 요건 제가 뭐 한두 달 전에 또 했었죠. 마곡에 입성할 마지막 기회에 하면서 이제 마곡 10-2단지 260호, 마곡 택시 차고지 210호 사전 청약을 한다, 내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자격되면 꼭 청약하시라. 마곡 택시 차고지는 4단지 그 북쪽 지역에 있어요. 여기도 위치가 뭐 괜찮은데 굳이 따진다면 저는 마곡 10-2단지가 더 입지가 좋아 보입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자, 경전철 목동선이 이렇게 연장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으로 보고요. 혹시 사업 진행이 빠르면 2030년 혹은 2032년 그때쯤이면 공사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외발산 사거리거든요. 여기 생깁니다. 그러면 수명산 파크는 지금 1, 2단지만 5호선 마곡역 이용해서 역세권이고 나머지는 비역세권인데 나머지 지역도 이제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국립항공박물관 거기에 하나 생길 계획이에요. 근데 공항동 주민센터 바로 부근이고 여기 태영지 주택 바로 부근이에요. 바로 앞이라고.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부순환로 지하화 이건요. 2019년 김포공항 복합개발 관련해서 주민공청회 할 때 그때 공항공사 관계자하고 국토부 관계자가 원래는 이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하고 이 배후 지역인 공항동을 육교로 연결할 계획인데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구간의 남부순환로를 지하화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공청회에서 밝혔어요. 남부순환로 김포공항 구간이 한 1km, 넓게 잡으면 한 1.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도로 지하화하는 비용이 1km당 한 1,000억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억, 1,500억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김포공항 복합개발 비용이 2조 9천억이잖아요. 거기에 뭐 1,000억, 1,500억 더 추가하는 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일 남부순환도가 지하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항동 이 지역은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하고 딱 붙게 되는 거라고 이게. 완전히 여기 달라지게 된다고요. 아, 요건 9월 달에 나온 강서구 문서인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경전철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되는 게 원래 이제 시동은 2호선 신정지선 그거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이 두 개인데 2호선 신정지선이 까치산역까지만 오는데 양천구는 까치산역에서 이렇게 가자. 이게 신월사거리거든. 이 얘기고 강서구는 이걸 김포공항까지 연장하든지 아니면 경전철 목동선이 신월사거리까지만 오게 돼 있는데 이걸 김포공항까지 연장하든지. 그러니까 두 개 안의 차이는 양천구 안에 따르면 2호선 신정지선 이건 무거울 중자 쓰는 중전철이잖아. 그게 김포공항까지 연장되는 거고 강서구 안에 따르면 경전철 목동선이 김포공항까지 연장되는 거고 어떻게 이제 결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로 나왔다면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각 구청에서 직접 지금 검토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김포공항으로 경전철 목동선 연장되는 건 이미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2019년에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종합발전 구상안이라고 하는 용역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 경전철 목동선을 김포공항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 구상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나온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10개년 구축계획에는 서남권 경전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신림에서 시작해서요. 가산 지나서 쭉 여기서부터는 경전철 목동선하고 선로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거. 자, 이렇게 서울시 차원에서 김포공항으로 경전철을 연장하는 방안이 구상으로 이렇게 몇 번 언급됐으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빠르면 한 2030년 혹은 2032년부터 공사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보충인데요. 이 13단지하고 수명산 파크요. 자, 보세요. 13단지가 뭐 7단지 마곡 힐스테이트 등과 함께 마곡의 대장급 아파트로 꼽히는데 13단지가 보통 이제 민영단지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데는 임대 물량 평균 50%도 있는데 13단지는 임대 물량이 없다. 그래서 좋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13단지는 객관적으로 지하철역에서 마구 엠벨리 단지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주변이 뭐 군부대, 빌라촌, 다가구촌이어서 주변 환경도 안 좋아요. 사실 입지적으로는 13단지가 제일 떨어지는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신축발, 민영발 10년 간다. 요 신축발, 민영발 떨어지면 13단지는 마곡 엠벨리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김포공항 복합개발 그리고 이 주변에 봐봐. 이런 사업이 대거 벌어지니까 13단지의 팔자가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경전철 목동선 이렇게 가죠. 이 외발산 사거리에 여기 생기게 되면요. 13단지에서 550m인가 6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13단지는 5호선 마곡역, 경전철 목동선 더블 역세권이 된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이게 둘이 합치면 9만 평이에요. 원래 2019년 서울시 구상에서는 이 김포공항 내부의 유휴부지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을 합쳐서 개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김포공항 내부에 11만 평만 우선 개발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9만 평 있죠? 그것도 반드시 개발 들어가요. 그러지 않아도 서울시가 그 시 산하의 유통 관련 기관들 그 합리화 방안을 고민하는 용역을 또 발주를 했더라고요. 이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게 6만 평인가 6만 5천 평 되는데 만들어진 지 한 20년 됐어요. 근데 인터넷 유통이 발달하면서 애초 시설 용량의 70%밖에 사용 못하고 있어요. 여기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업무단지로 또 개발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단지는 김포공항 복합개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 이 업무단지 바로 옆에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13단지 미래가 유망한 거예요. 수명산 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수명산 파크는 지금 사람들이 마곡지구 안에 들어있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마곡지구 바깥으로 본다고. 그렇지만 자 경전철 목동선 이렇게 연장되고 김포공항 복합개발하고 특히 여기 수명산 파크 1, 2단지 북쪽 지역에 유보지 3만 5천 평이 있어요. 마곡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은 땅이에요. 3만 5천 평. 여기에 한 5, 6년 안에 서울시가 뭐가 들어서게 될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수명산 파크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마곡 업무단지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이제는 미래는 마곡 업무단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된다고. 더군다나 역세권도 되고. 그러면 수명산 파크 완전히 달라지고, 미래에는 수명산 파크가 마곡지구 바깥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명산 파크가 저는 유망한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 강서 행정타운, 마곡 마이스 원에스트. 여기도 마곡역 북쪽에 들어서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13단지 수명산 파크가 이들 지역에서. 자, 현재 부동산 하락기 되니까 13단지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수명산 파크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 되면 안 떨어지는 아파트 없어요. 저 강남 바에고 유명했던 뭐 반포 그쪽 잠실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13단지나 수명산 파크가 하락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자금 여력을 잘 살펴서 본인 생각이 적정 가격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신다면 저는 매수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작년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무조건 폭등 외치는 유튜버들이 대세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폭락 외치는 유튜버들 특히 뭐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얼마 떨어졌습니까? 얼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또 활기를 치고 있더라고. 조회수도 넘고 그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 아니 불과 올해 초까지는 맨날 폭등론에 막 물개박수 치더니 지금은 또 폭락론에 물개박수 치고 다 그러래. 아니 그 아파트 가격 떨어진 거 그 시세 그 실거래 조회 사이트에서 보면 되지. 굳이 그 동영상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보면서 물개박수 칠 필요가 있어요? 좀 저렇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단언하는데요. 그 아파트 얼마 떨어졌나 그 동영상 보면서 물개박수 치는 분들은 다음 상승기에 영끌욕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사이클을 그린단 말이에요. 하락 사이클에 들어섰을 때 입지 좋은 그리고 당연히 저평가가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 아파트를 자기 자금 여력에 맞게 당연히 영끌하지 말고 들어가서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상승기 때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진짜 이 사업 내용이 이렇게 많은 줄 생각도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강서구 안에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없어요. 아니지. 서울 시내 전역을 다 털어봐도 이렇게 사업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없어요. 자, 결론은 뭐다? 미래의 마곡의 중심은 현재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
따라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방화동, 공항동 지역은 미래가 굉장히 좋게 될 것이다.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러니까 김포공항 앞을 주목하라. 이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